자, 그래서 그 뒤에 하는데, 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공식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웠는데,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는 수학에서 거리라는 개념으로 나갑니다. 거리. 거리 알죠? 유클리드 거리. 여러분들이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울 때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하고 각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다 제곱을 했죠. 옛날 통계 시간 기억나세요? 통계 처음 배울 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왜 자승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느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그럴 때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의 거리를 재기 때문에 자승을 해준 거예요 라고 하고, 그 자승에 루트를 씌워줘야지. 왜냐하면 승을 해줘서 원래 값으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개념이 이 개념으로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자승을, 그러니까 승을 해주면 루트와 승은 역의 관계라 그랬죠? 더하면 빼고, 곱하면 나누고, 자승해주면 루트 씌워주면 원래대로 복원하고 이렇게 상호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를 재는데, 똑같은 직선이면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직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직선을, 이 거리를 구해보세요. 못 구합니다. 이렇게 똑 수평인 하나의 선에서의 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좌표라는 개념으로 통해서 점 사이하고 점 사이가 좌표 평면에 찍히죠. 그죠? 값이 하나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값이 두 개가 주어져요. X값과 Y값이 주어지고 다른 쪽도 X값과 Y값이 주어지는 상태에서의 거리를 구해주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거리는 이걸 배웠죠. 직선에서 자 0에서 1만큼 떨어져 있어. 거리가 얼마야? 그러면 1이에요. 2배만큼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자승해주고 루트 씌워주고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차원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하는 툴들에서 배운 거리는 여기서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다 배웠을 거예요. 배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똑같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의 이 빗면의 길이를 재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증명은 이걸 가지고 증명이 됐어요. 왜? 왜냐하면 이 거리를 제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이게 제곱한 거죠. B의 제곱이 요 면적이죠. 알죠? 가로 세로 더블로 한 거니까. 얘도 더블로 한 거고 얘도 더블로 해서 하면 이 면적 값이 똑같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얘예요.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증명이 되는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피타고라스가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이 값의 거리를 잴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연령하고 성별하고 그러니까 뭐죠? 키하고 몸무게의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키과 몸무게 A라는 사람 저의 이상철의 키하고 몸무게하고 여러분들의 몸무게 키하고 몸무게하고 거리를 재려 그러면 키 따로 몸무게 따로 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키 몸무게를 동시에 같이 고려를 해서 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값이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는 복잡한 값을 잴 때는 어떻게 재느냐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변을 바로 재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느냐? 자로 재야 되죠. 자로 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재고 우리가 아는 공식에 의하면 이 값하고 이 값에 더해주면 되죠. 어떻게 더해주느냐? 얘 값 자승해주고 왜냐하면 이 값의 자승, 이 값 자승을 더해주면 얘 값의 자승이 나와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리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없애주기 위해서 다 자승을 해준다고 배웠죠? 이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A라는 점을 아는데 여기서 A를 십제로 보면 요 점이죠? 요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이죠? 거리죠? 그래서 요렇게 나온 겁니다. 요게 A고요. 근데 A라고 안 하고 지금부터는 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값이 나온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봤죠?
여태까지 거리 계산할 때 나왔던 모든 공식들 나오죠. 그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정리해서 나온 공식이에요. 뭐냐면 두 좌표 간의 거리를 구하는데 두 좌표 간의 거리는 하나의 값으로 거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좌표 간의 대표 값들을 서로 빼줘서 자승, 빼주고 자승한 것을 다 값을 더해줘야지 실제로는 두 사람 간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즉 저랑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의 거리가 있으면 저는 키, 몸무게, 나이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키, 몸무게 여러 가지 거리가 그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거리라는 개념으로 거리를 재야 되는데 그래야지 얼마나 저랑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친하냐 친하지 않는지를 그런 거리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차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통계 분석이나 이런 데서 거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유사도라고 해요. 거리가 가깝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데이터가. 거리가 멀다는 거는 옆에 없다라는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서울하고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하고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하고는 많이 멀어져 있죠. 훨씬 더 가깝죠. 지구하고 달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유사도를 재거나 어떤 거리를 재거나 하면 전부 다 자승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개념을 씁니다.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선형대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걸 배우고 오셔야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는데 가장 기초적인 개념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한 번은 듣고 가야 돼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원래 이렇게 수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 피타고라스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으니까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학생들이 잘. 그냥 공식이니까 배우는 거죠. 그런데 공식이 아니고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구하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은 다 거리 계산하는 분석 기법들이에요. 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피타고라스에 나왔던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공식의 값들은 전부 다 이런 좌표상의 공간을 통해서 값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직선을 못 구해요. 직선의 거리를 못 구하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이 직각의 거리와 직각의 거리를 구하는 값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유클리디안 거리라든가 이런 공식이 나온 거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아마 이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수학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 이쪽으로 또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유클리드 거리라는 걸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1과 1 사람하고 2와 3인 거리를 잽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제가 여기가 홍길동이에요. 이 홍길동하고 이상철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리가? 애매하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거예요. 애매하죠. 그런데 이 공식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근데 직선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요 값은 구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건 명확하죠. 얘도 명확하죠. 직선 거리니까. 직선은 명확하잖아. 거리가요. 그죠? 빗변은 거리가 애매한데 이 직선 간의 거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하면 요 값하고 요 값을 빼주면 돼요.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요 거리는 어떻게 되냐? 루트 5 이렇게 명확하게 거리 계산을 간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상철과 홍길동의 거리는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다 재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를 언제 쓰겠어요? 책 추천할 때 여러분들 상품 추천하거나 책 추천하거나 추천하는 거 많이 있죠. 프로그램들이. 그런 쇼핑몰 가면 뭐라고 막 쳐서 이 책을 구입하면 이 책을 산 사람들이 이 책도 삽니다 하고 책을 다 구매해 주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할 때 이런 유사도의 개념을 써서 이 책과 비슷한 성격을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비슷한 성격의 패턴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그럼 그 거리가 뭐냐? 뭐죠? 이제 이 거리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찾는 겁니다. 혈액형이 비슷하면 비슷한 거냐? 나이가 비슷해가 비슷한 거냐? 아니면 책을 구매하는 비슷한 유형의 책을 사는 사람이 비슷한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면 그 변수들을 여러 번 집어넣어보고 그 중에서 유사도가 정확도를 찾아내는 게 이런 방법론을 개발하는 목적들이거든요. 자, 됐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뭘 재느냐면 거리를 아까 전에 잰다 그랬잖아요. 이 거리라는 개념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노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공식이죠. 공식은 두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리만 딱 나온 거죠. 말하자면 요거죠. 요 거리를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그냥 루트 5예요. 얘는 루트 5예요. 얘는 루트 3이에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딱딱 나온 값만 그 실제로 나온 그 크기만큼만 재는 거예요. 말은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하는데 그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실제적인 벡터의 크기만 표현한 겁니다. 말이 또 어렵게 나왔네요. 벡터의 크기라고. 그래서 크기만 나타내 주는 걸 노름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공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 요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 공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뭐가 어려워 보이죠?